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우려먹기와 무력한 유럽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짜는 다음 블로그 시절인 2019년에 그린란드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사고 싶다고 했지만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무시하고 제프리 앱스타인 자살 사건에 집중하면서 그저 그런 뉴스 중 하나로 사라졌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는 또다시 그린란드 내러티브, 이번에는 파나마와 캐나다도 꼽사리로 넣었습니다. 그린란드 내러티브를 재활용하면서 세상, 정확하게는 유럽을 테스트했습니다. 우짜견적으로 트럼프의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 내러티브가 진지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내러티브를 통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 내러티브, 정확하게는 그린란드 담론을 통해 푸틴의 수사학 중 많은 부분을 입증해 줬으며 유럽 때리기에 있어서는 푸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러시아에 동조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바이든과 나토를 비난했지만 유럽 지도자 중 그 누구도 트럼프에게 반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서방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푸틴의 영토적 야망을 트럼프 자신이 스스로 떠안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저럴까요? 우짜가 보기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내러티브는 푸틴과의 관계 재건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그와 동시에 중국에 맞서기 위한 시간 벌기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충분히 추정됩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그린란드 내러티브에서 목격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 또는 요점으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내러티브가 나온 직후 유럽 지도자 중 누구도 덴마크 형제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벌어진 트럼프의 그린란드 내러티브에서 연출된 가장 볼썽사나운 장면은 유럽 대륙 전체가 우짜가 지정학과 국제정치판과 관련해 흔히 묘사하는 울프팩 수준보다 못한 애완경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2025년 현재 유럽이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위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나토는 미국이 이끌고 있고요. 유럽에는 많은 미군 기지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이 더 많은 미제 무기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의 GDP 중 5%를 국방비에 지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부분은 노드스트림 폭파 사건 이후 유럽은 값비싼 미국산 LNG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구매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술 부분은 요즘 유럽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주요 운용 체제와 플랫폼 그리고 앱스토어는 미국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AI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 부분은 우짜가 어릴 때만 해도 유럽 영화나 문화가 많이 유통되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럽 내 거의 모든 주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디어 부분은 요즘 유럽인들은 넷플릭스에서 헐리우드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미국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합니다. 여섯 번째 언어 부분 역시 조선이 망하고 우리말을 잃어버릴 뻔했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 영어는 과학과 신기술의 언어로 유럽에서 대접받고 있으며 사실상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 다르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의존은 유럽에게 전혀 건강하지 않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전 발발 후 보여진 여러 굴욕적인 이벤트, 예를 들어 노드스트림 폭파건이 있죠.
유럽의 주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유럽에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크라이나전 이후 유럽은 미국의 식민지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한국, 캐나다, 호주도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하는 서방 전체는 미국에 종속된 가신, 베슬 또는 식민지, 콜로니가 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일 뿐이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누가 미국의 신발을 가장 잘 핥을 수 있을까라는 이상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유럽을 생각하는 유럽 지도자라면 미국과 좋은 관계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자율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우짜 기준에서는 2025년 현재 유럽 지도자들 중 누구도 유럽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 엘리트 100%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과격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트럼프는 자신의 관점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프로젝트는 뭘까요? 유럽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기는 할까요? 우짜가 보기에 유럽은 군사 분야를 넘어서는 깊은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유럽은 에너지, 산업, 주권, 군사, 정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 크라이시스가 발생하고 포퓰리즘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유럽을 이끌 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마무리해보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트럼프는 지난 수년간 특히 우크라이나전 발발 후 창조된 서방의 내러티브를 완전히 해체하고 푸틴을 면제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180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내팽개졌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The penny hasn't dropped yet 이라는 게 있는데요. 2025년 현재 유럽에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상 트럼프의 그린란드 우려먹기와 무력한 유럽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